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온종일 서류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평에 친절하게 응대하느라 목소리는 쉬어가고 어깨는 뻐근해졌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 허리까지 아팠지만 마지막 민원인까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본가에 들리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터미널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니 집으로 가는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잠시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좀 늦는다고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버스카드를 찍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전화를 받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탑승하는 혼잡함 속에서 저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마음에 가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주머니까지 뒤집어 보았지만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간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분비는 버스 안에서 지갑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아까 앉았던 벤치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 아래, 주변 쓰레기통, 심지어 화장실까지 확인했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부터 카드, 현금까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터미널 분실물 센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받는 번거로움까지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저기요. 젊은 양반. 뒤에서 누군가 힘겹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녀리지만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는 반백으로 변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들려있던 제 지갑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할머니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동안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저를 쫓아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이거 아가씨 지갑 아닌가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저에게 내밀어진 지갑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 네. 제 지갑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휴대폰 보면서 가방에 넣으려다 놓친 것 같아. 그때 할머니 뒤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소매가 다른 옷을 입은 아이였어요. 수줍은 듯 할머니 뒤에 반쯤 숨어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손주가 하루 종일 굶고 있어서. 지갑에서 2,000원 썼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주름진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불편한 다리와 그 옆에 서 있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지갑을 찾아주셨다는 기쁨보다 이 할머니와 아이의 상황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2,000원으로 괜찮으세요? 손주가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사줬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지갑을 열어 남은 현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3만 원 정도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지갑 찾아주신 사례금이에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잡고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어요. 그 손을 통해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 딸아이도 저 정도 나이인데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든든하게 드세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으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지만 조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에게도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꿈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과학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민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 제 지갑을 찾아주셨던 할머니였어요. 얼핏 보기에도 지난번보다 더 지쳐 보이셨습니다.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고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아마도 제가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3달 전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손주의 급식비도 내지 못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재혼한다며 3년 전에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손주를 키우고 계셨던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간간히 청소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왔지만 최근 무릎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렸어요. 수급 신청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노인 지원 프로그램과 아동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주소지가 어디신가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주소지는 우리 지역에서도 가파른 경사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비탈길에 지어진 오래된 빌라들이 많았고 특히 노인분들이 오가기 힘든 곳이었죠. 버스도 잘 다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곳에서 손주와 살고 계시다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무슨. 우리 집은 볼 것도 없어. 저는 퇴근 후 곧장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쌀과 고기, 과일 등 식료품을 가득 담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간식거리도 잊지 않았죠. 학용품 코너에 들러 연필과 공책도 몇 권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할 때 마음이 뿌듯했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와 손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10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흘렀지만 할머니가 매일 이 길을 오가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70대의 노인이 이런 길을 매일 오르내린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사시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난간, 세월의 흔적과 가난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라 3층까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이 계단을 할머니가 매일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문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동사무소에서 온 김지영이에요. 잠시 부산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셨네. 이런 곳까지.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온 짐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약속드렸잖아요. 이것 좀 가져왔어요. 지갑 찾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머니랑 손주분 생각에 마음이 쓰여서요. 쌀과 반찬거리를 내려놓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마음도 곱네. 이런 걸 다 사오시고. 들어와요.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빌라 외관과는 달리 집 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낡은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구석에는 아이의 책가방과 학용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 몇 장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래된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갔나 봐요? 네, 오늘은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 거예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손주 이름이 민수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 없이 자라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도 할머니는 민수가 밝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가씨는 몇 살이나 됐어요? 결혼은 했고? 저요? 36이에요. 네,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고, 그럼 우리 민수랑 비슷한 나이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저는 제 가족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 밝고 활발한 딸아이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고향인 양주에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친구들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자연 속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도 양주가 고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반가워하셨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지영이요. 어머니가 양주 사람이라고?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요? 박미자라고 하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을 가리셨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가 미자 딸이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너희 엄마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 이정숙이라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머니가 종종 이야기하셨던 어린 시절 친구. 그 정숙 아줌마. 어머니는 그 친구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정숙 아줌마네 가족이 어머니를 거의 딸처럼 키워주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정숙 아줌마?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술만 드셔서 정숙 아줌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정숙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그 세월의 그리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미자가 너무 불쌍했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 우리 부모님이 거의 딸처럼 돌봐주셨지. 정숙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두 소녀가 나눴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우정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버스터미널에서 우연히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 지갑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라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끊어지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줌마를 찾고 싶어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했었는데. 내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한나란 씨의 두 분 다. 그 충격으로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정숙 아줌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손주를 두고 떠나버린 상황.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부터 정숙 아줌마가 지갑을 찾아주신 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 정숙 아줌마라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정숙이를 만났다고? 내일 당장 가야겠다. 주소 좀 알려줘. 다음 날 어머니는 서둘러 상경하셨습니다. 정숙 아줌마 댁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정숙 아줌마도 마침 민수를 데리고 학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발견한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분은 서로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죠.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숙 아줌마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숙 아줌마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와 정숙 아줌마는 마주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셨고 두 분의 우정은 세월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정숙 아줌마에게 제안하셨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정숙 아줌마와 민수는 임대 아파트를 얻어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주 방문하시고 민수는 우리 딸 서연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어 마치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정숙 아줌마는 동네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민수가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고 정숙 아줌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 이상 고통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제는 정숙 아줌마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어요. 가을 햇살 아래 우리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정숙 아줌마가 문득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고마워. 그날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혼자 그 언덕 위에서 민수와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줌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그때 아줌마가 제 지갑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줌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수의 학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민수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가족은 특별해요. 할머니와 나, 그리고 지영 이모네 가족이 함께해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단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가족,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가족. 우리는 두 번째 가족이에요. 서로 선택한 가족이죠. 그래서 더 소중해요. 민수의 글은 학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그날, 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끔은 좋은 일들이 나쁜 일처럼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작이 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